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문재인의 5년은 굴욕적인 종북의 5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뿐이겠습니까? 문재인이가 철저한 반미 전략으로 김정은과 9.19 남북 군사 회담을 맺은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을 얼마나 많이 폐기를 하고 축소를 했습니까? 또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힘들게 맺었던 일본과의 정보동맹, 지소미아도 헌신짝처럼 차버렸던 문재인 아니었겠습니까? 이 문재인의 죽창 들고 반일, 이 문재인의 반일은 또 그에 앞장섰던 김원웅의 반일, 여기에 윤미향도 반일의 최전선을 달린 그 대가로 국회의원이 됐죠. 사실상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윤미향, 김원웅 이런 자들의 반일 운동의 궤는 북한과 똑같다, 북한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지금 윤미향 때문에 전국의 소녀상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의 소녀상이 무려 또한 28년 만에 정의연 소녀상 앞 시위 못한다라는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소녀상 철거, 마스크 씌우기 챌린지 시작. 수원에 이어 안산에서도. 자,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위안부 안점순이 수원 위에 한 게 뭐 있다고 기리는 거냐. 전국 각지에 설치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 소위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운동을 전개 중인 시민단체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국민행동이 전국의 소녀상 철거, 마스크 씌우기 챌린지를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윤미향 위원이 앞장섰던 정의연의 이 소녀상, 그전에도 윤미향은 정의연을 앞세워서 전국의 소녀상을 확대시켰었습니다. 지난 10일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단체는 지난 6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을 시작으로 이 같은 챌린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챌린지는 흰 마스크에 붉은 글씨로 철거라고 적어 소녀상에 씌우고 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챌린지란 도전, 과제라는 뜻으로 SNS상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음을 증명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여금 동일한 후속 행동을 의도적으로 유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챌린지의 대표 사례로 수년 전 유행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있습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란 양동이에 담은 얼음물을 자신의 몸에 끼얹는 챌린지를 말합니다. 수원 소녀상에 이어 이날 경기 안산시 상록수역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도 철거라는 글씨가 적힌 마스크가 씌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녀상 철거 마스크 씌우기 챌린지에 참여했다는 안산 시민 A씨는 위안부 법 폐지 국민행동의 활동에 동참하고자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법 폐지 국민행동의 대표를 맡은 김병헌 국사교과서 연구소 소장은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우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라며 이번 챌린지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소녀상이 전부 철거돼야 한다는 우리 단체의 활동 목표를 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현 씨는 지난 1966년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상 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란 매춘행위라는 그것을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모두가 어려웠지만 음지로 가지 않은 여성들도 수두룩하다라며 수원 지역 위안부 안점순 씨가 이 나라와 수원을 위해 무슨 일을 했다고 어떻게 SK 창업주 최종건, 최종년 형제와 나란히 수원을 빛낸 8인의 반열에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그는 안점수는 그저 어려운 시절 험악한 삶을 산 것 외에는 없다라며 수원 시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위안부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 대사관 맞은편에 처음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지금껏 충격적이게도 국내에만 16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조선의 소녀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그 작가인 김석영, 김은성 씨는 동상 제작 후기에서 딸 김소훈 씨를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은 내달 6일 수원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해당 동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에 수원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 앞 집회가 1순위이고 수원 평화나비 측이 주최하는 수원 수요 시위가 2순위 집회이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후순위에 해당하는 수원 평화나비 측에 집회 금지를 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 수요 집회는 지난 2017년 5월 첫 수요일에 처음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매월 첫째 수요일 수원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음 달 6일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이 수원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된다면 수원 수요 집회의 연속 개최는 내달 6일로 중단이 됩니다. 자, 정의연 소녀상 앞에서 수요 집회 못한다. 28년 만에 처음. 자, 이게 이제 2021년 기사인데, 제가 이제 자유연대가 먼저 집회 신고, 정의연 선순위 밀려, 자유연대 정의연 각성, 윤미향 사퇴까지 자리 선점. 윤미향 때문에 난리 났던 이야기죠. 매주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문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수요 시위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좌절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23일 자정부터 7월 중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 대사관 앞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자유연대가 소녀상 위치에서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린 정의기억연대 정의연, 이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원래 장소 대신 남서쪽 10m가량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에 무대를 만들어 시위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연대 등이 종로경찰서 인근에 상주하면서 매일 자정이 되면 집회 신고를 하는 터라 이런 상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시위는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안에 앞서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회원 30여 명이 1월 8일 종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연 집회를 시초로 합니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매주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28년간 같은 장소에서 매주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2011년 12월 1000번째 수요 시위를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이 들어섰습니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자발적으로 집회를 중단했던 정도를 제외하면 수요 시위가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위에 반대하더라도 근처 맞불 집회를 열었지 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일도 전례가 없습니다. 이 일대 집회, 시위 신고를 담당하는 종로 경찰서 관계자는 수요 시위 장소를 다른 단체가 선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집회를 신고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정의연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집회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시민들이 두 집회를 보고 과연 누가 상식이 있는 자들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의연이 각성하고 윤미향이 사과할 때까지 또 윤미향 위원이 사퇴할 때까지 이 수요 집회를 계속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기부금 횡령 등 위협 제기에 검찰 수사까지 받은 정의연은 집회 장소를 선점당한 이래 한국 사회가 3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반일 운동을 앞장섰던 윤미향 때문에 어떤 개박살나고 있는 수요 집회와 소녀상 동상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소녀상 이 철거 챌린지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